안녕하세요. 실전빔 HVAC 컨텐츠의 SCK 하늘세라입니다. 저희 이번 1화에서는 레빗 워크셋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레빗 워크셋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레빗 워크셋을 활용하기 위한 센트럴 파일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센트럴 파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워크셋을 바꿔가면서 작업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레빗을 나빗소스로 내보내서 이 워크셋을 나빗소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저희 이제 1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빔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의 SCK 하늘세라 과장입니다. 저희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 태원 ENC의 한승원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원 ENC의 한승원 대표입니다. 이번 실전 BIM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 컨텐츠에서 실무에서 활용하는 HVAC BIM 모델링 가이드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량 산출과 도면화 그리고 팁앤테크까지 현업에서 사용하는 실제 실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번 콘텐츠에서는요. 저희 실무에서 활용하는 레빗 워크셋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HVAC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워크셋 기반으로 HVAC 모델링 실무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는 물량 산출이랑 도면화 부분이거든요. 사실 빔을 하면서 교육 같은 거를 이제 받다 보면은 물량 산출이랑 도면화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을 대부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외에 팁앤테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실무에서 활용하는 레빗 워크셋은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해서 대표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실무에서 활용하는 레빗 워크셋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잡았지만 일단 워크셋이라는 단어가 네.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워크셋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작업 세트에 대한 영문 단어인 건데 네. 일단 이 워크셋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레빗에서 제공하는 워크쉐어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시고 워크셋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워크쉐어링이란 여러 명의 팀원이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 모델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설계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 워크쉐어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센트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네트워크나 클라우드상의 특정 위치에 센트럴 모델을 만들어 두고, 각각의 여러 명의 팀원들이 자기 본인의 PC에 로컬 파일을 생성한 이후에 그 로컬 파일에 작업한 내용들을 센트럴 모델에 전달해서 동기화한다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센트럴 모델을 기반으로 공동 작업이라든지 네. 작업 공유와 같은 업무 방식을 이제 좀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센트럴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 작업 공유, 그러니까 워크쉐어링 프로젝트의 마스터 프로젝트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작업자들이 작업한 내용들이 다 모이게 되는 마스터 프로젝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로컬 모델이 있는데 네. 센트럴 모델을 복사해 두고 개개인의 작업 PC에 센트럴 모델을 복사해서 로컬 모델을 생성한 이후에 네. 각 사용자들은 이 로컬 모델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 로컬 모델에 변경된 내용들만 센트럴 모델에 싱크로나이즈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 내용을 전달하고 동기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트럴 모델, 이 워크쉐어링 기법에서 작업 방식에서 가장 중요로 하는 필수 요소인 워크셋이 있는데요. 네. 이 워크쉐어링에서 사용되는 작업 세트로서 팀 구성원에게 맡길 수도 있고 맡기지 않고 공동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워크쉐어링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셋을 지정해야 하고 이 지정된 워크셋 하에서 이제 각종 작업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저희 MS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중앙 파일을 올려놓으면은 여러 작업자가 동일한 파일에 붙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할 수 그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PPT나 엑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음,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일단 레빗 웍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이전에 두 번째로 이제 센트럴 파일을 간단하게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일단 센트럴 모델로 사용할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야 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 파일은 뭐 기존에 작업하시던 프로젝트 모델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어서 이 네. 모델 파일을 센트럴 모델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은 일단 파일을 연 이후에 그 레빗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네. 콜라보레이트 탭의 매니지 콜라보레이션 패널에 가보시면 콜라보레이터 아이콘이 있어요. 이 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바로 뭐 몇 가지 한 가지 정도 설정을 한 이후에 네. 파일 위치를 이제 저장을 누르면 되는데 일단 이건 이후에 저희가 시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이러한 과정으로 네. 센트럴 파일을 센트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웍셋 설정 방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센트럴 모델에서 네.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셋을 하나를 선택해 놓고 작업자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워크셋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일하게 콜라보레이트 탭에 가시면 네. 매니지 콜라보레이션 패널 안에 앞선 페이지에서 센트럴 모델 만들 때 썼던 그 아이콘 우측에 네. 웍셋이라고 하는 또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웍셋 관련된 설정창이 뜨게 되고요. 네. 이 설정창에서는 지금 내용이 나오지만 뭐 new, delete, rename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항목은 워크셋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기능이고요. 네. 그 아래 오픈과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웍셋의 모델 요소를 네. 프로젝트 파일에서 확인 또는 수정 및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오픈이 사용할 수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 클로즈는 사용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디터블이랑 논 에디터블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웍셋의 모델 요소에 대해서 수정과 삭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설정이에요. 그래서 에디터블이라고 한다면 해당 요소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거고요. 논 에디터블로 되어져 있다면 내가 모델링은 할 수 있지만 그 웍셋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웍셋을 사용해서 작성한 모델 요소, 그러니까 객체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센트럴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웍셋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일단 실제 시연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갈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웍셋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이번 챕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크게 웍셋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업에서는 네. 크게 보아서는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첫 네. 번째가 작업 방식에 따른 웍셋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웍셋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네. 웍셋의 이름을 직접 매개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네. 지금 이 작업 방식에 따른 워크셋을 보면은 이제 이 워크셋을 소유하느냐, 네. 소유하지 않고 하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현업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을 더 활용을 잘 하는 건가요? 일단은 어떤 게 더 많이 쓰인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작업 방식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아니면 프로젝트의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거나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저희 설계든 건설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BIM으로 수행할 때 설계 초기, 뭐 시공 전 단계까지는 설계 변경 사항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작업자 한 명 한 명이 워크셋을 직접 소유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그 많은 변경 사항을 혼자 다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작업, 그러니까 논 에디터블로 전체 사용자들이 논 에디터블로 되어져 있는 환경에서 네. 쉽게 작업 세트를 변경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을 주로 쓰고요. 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가 마무리된 빔 데이터를 시공에 이관한 이후에 이제 이 시공의 빔 데이터가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네.
설계적으로 변경해야 될 사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공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설계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그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계속적으로 현장에서는 각각의 라인들이 시공이 완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이 완료된 라인들은 설계가 변경됐다고 해서 쉽게 막 변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이미 시공이 네. 되어져 버렸으니까. 네. 이럴 때 이렇게 기시공된 라인들을 웍셋을 에디터블로 세팅해 놓고 기시공 네. 관련된 라인들은 다른 설계 파트에서 쉽게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놓고 한다거나 하는 작업 방식을 쓸 때에는 첫 번째 설정, 에디터블로 놓고 작업을 하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엔 그리고 이제 설계 초기 단계, 설계 중간 단계, 시공 전 단계까지는 이제 논 에디터블로 쉽게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할 수 있게 환경을 구성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더 많이 쓰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이 설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웍색 작업을 쓰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네. 그 시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걸 작업 중간에라도 첫 번째 방식으로 쓰다가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을 쓰다가 첫 번째 에디터블 방식으로도 또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네네. 고정적으로 처음에 한 가지 방식을 취했다라고 해서 변경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니어서요. 네. 단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논 에디터블과 에디터블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레빗에서 조금 더 자세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트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레빗 프로젝트 파일을 여는 거잖아요. 네. 일단 오늘은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 말고 신규 프로젝트 모델을 만들어서 그 네. 파일을 센트럴 모델로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러려면 모델에서 뉴 버튼을 눌러서 네. 템플릿을 골라야 하지만 저희는 일단 모델링을 할 건 아니니까 매트릭 밀리미터 단위 기반으로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네.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이 현재는 불가능한 개별 파일로서 저만 작업할 수 있는 파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저장 위치를 정해야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센트럴이라고 센트럴 모델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네. 여기에다가 HVAC 실무 콘텐츠 이렇게 파일명을 정해서 네. 일단 일반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방금 그 폴더를 잠깐 가볼게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파일에 센트럴 모델 폴더에 보면 일단 일반 RVT 파일이 만들어졌죠.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RVT 파일을 이제 센트럴 모델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기존에 수행하시던 프로젝트 파일이나 지금 새로 만든 파일이나 동일한 방식이니까 혹시 네. 따라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 파일이나 열어서 동일하게 따라해보시면 돼요. 네. 일단 콜라보레이트 탭에 가셔서 매니지 콜라보레이션 패널을 보시면 콜라보레이트 아이콘이 있죠. 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아까는 보여드리지 못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콜라보레이트 창이 뜨는데 보시면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Within your network랑 in the cloud인데요. 일단 위에 Within your network 같은 경우에는 이 PC나 혹은 이제 공동 작업을 해야 하니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의 특정 위치에다가 센트럴 모델을 만드는 경우에 네. 선택해야 되는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이제 파일을 센트럴 모델을 저장해 놓을 때 이렇게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일단 지금 과장님 PC에 센트럴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Within Your Network 방식을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센트럴 모델로 변화는 됐어요.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새로 만들었던 저희 프로젝트 파일이 센트럴 모델로 변환되긴 할 거고 이렇게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인터페이스에서 바뀐 게 어느 부분이 있는지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 액티브 웍셋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까는 비활성화되었을 텐데 활성화가 됐네요. 지금은 아이콘의 색깔도 들어오고 액티브 웍셋에 뭔가 웍셋이 두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센트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 세트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모델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 일반 파일을 뗀 작업 세트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네. 센트럴 모델로 변경되면서 쉐어드 레벨 앤 그리드라는 작업 세트와 웍셋 1이라고 하는 작업 세트가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쉐어드 레벨 앤 그리드는 저희가 프로젝트 모델을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할 때에는 아마 항상 건축물의 그리드라든지 레벨 기준선들을 만들어 놓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센트럴 모델로 변경될 때 그리드와 레벨은 요 쉐어드 레벨 앤 그리드라는 요 작업 세트에 종속되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센트럴 모델을 만들 때 기존 프로젝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드와 레벨은 이 쉐어드 레벨 앤 그리드라고 하는 웍셋에 종속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요 쉐어드 레벨 앤 그리드 외에 혹시 기존에 모델링 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 모델링 요소들은 웍셋 1이라고 하는 워크셋에 다 종속되어져야 돼서,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객체는 특정 웍셋에 종속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웍셋 1도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삭제가 되지 않는 웍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삭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존 모델링 파일을 센트럴 모델로 바꿀 때는 웍셋 두 가지는 반드시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웍셋 1이 이제 지정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모델링을 한다고 한다면 이후부터 생성되는 객체들은 웍셋 1 작업 세트에 종속되어져서 모델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웍셋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동일하게 콜라보레이트 탭의 매니지 콜라보레이션 패널에 보면 웍셋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이렇게 이제 웍셋 파일로 이제 센트럴 모델로 바뀌게 되면 이 하단 부분도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웍셋 이름과 이 아이콘도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한데, 이걸 눌러도 동일하게 지금 웍셋 창이 뜨게 되고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과장님 PC로 이 시연 영상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용자로 지정되어져 있고, 현재 새로 생성된 두 가지 웍셋 같은 경우에도 둘 다 과장님께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고 뭐 수정할 수 있는 오픈과 클로즈 관련해서도 yes면 오픈이고 no면 클로즈인데 다 열려 있고 권한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일단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일반 파일을 센트럴 모델로 변경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누를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파일 위치에 그대로 다시 이제 센트럴 모델로 다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얘를 저장할 때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다가 그렇죠. 저장하는 게 맞겠죠? 네, 맞죠. 보시면 갑자기 이제 뭐 백업 폴더, HBase 실무 컨텐츠 언더바 백업 폴더가 하나 생겼고, 레빗 템퍼러리 폴더가 생겼는데, 요 두 폴더가 있다고 하면 이 파일은 일단 중앙 모델인가 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추후에 이제 저희 여러 사용자들이 작업한 내용들에 대한 백업 내용들이 원래 일반 파일이면 얘를 다시 저장을 했을 때 001, 002 뒤로 넘버링이 되면서 백업 파일이 그냥 생성되는 개념이라면 중앙 파일에서는 이 백업 폴더 안에 각각의 사용자들이 동기화했던 내용들을 시점별로 정리해서 다 따로 별도의 곳에서 뭐 이제 이런 기존 백업 자료들을 다운받거나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편인 뭐 팁앤테크 부분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중앙 파일로 센트럴 모델로 변경했을 때 이렇게 센트럴 모델과 같은 폴더 위치에 이러한 폴더들이 생긴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센트럴 모델로 변경됐구나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센트럴 모델로 변경된 다음에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에디터블 권한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 에디터블로 바꿔놓고 동기화를 한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는 이 세이브 버튼 옆에 보면 동그랗게 화살표가 돌아가서 뭔가 싱크로나이즈가 될 것 같은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현재 이제 저희가 권한을 다 논 에디터블로 바꿨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센트럴 모델에 저장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작업 권한을 네. 어떤 사용자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중앙 파일에 전달을 한 거고. 지금은 그럼 넌 에디터블이니까 사실 누구나 들어와서 이 작업 세트를 그렇죠. 이제 수정할 수도 있는 네. 그런 환경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렇게 동기화까지 마무리가 됐다면 다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야 돼요. 제 PC에 로컬 파일도 하나 만들어야 하고 아, 이거는 이제 센트럴 모델만 생성한 거예요. 이 작업자들이 이 모델링을 모아놓는 공간이라고 보면 네, 되고, 그것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저 또한 수많은 작업자 중에 한 명이 될 테니까 제가 이 센트럴 모델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려 한다면 저 또한 로컬 파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폴더의 이 위치가 뭐 네네. 네트워크상의 특정 위치라고 했을 때 네. 저희 팀 구성원들이 이 센트럴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 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와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설정할 때 네트워크 드라이버 코드를 부여해서 뭐 제 PC에 있는 드라이버처럼 설정해놓고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 드라이버 코드라는 게 있는데 뭐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서버의 특정 경로에 있는 그 위치도 동일한 동일한 팀 구성원들이 동일한 드라이버로 지정을 해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위치가 지금 네트워크상의 경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있는 이 폴더 위치까지 오는 과정이 모든 팀 구성원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네. 이 중앙 모델로 접속하는 경로에 대한 주소가 팀 구성원이 다 동일해야지만이 네네. 팀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중앙 파일에 제대로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고 동기화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이걸 잘 모르시면 중앙 파일을 만들어 놓고도 네. 동기화가 안 되네? 맞아요. 그럴 내 수 있죠. 작업 왜 내용이 안 하나도 반영이 보지? 안 됐네? 네. 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추후에 마절편에서 팁앤테크에서 한 번 더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네.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네, 일단 그럼 저도 서버의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요 이제 센트럴 모델을 선택을 하면 네. 여기 창 하단에 Create New Local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지금 센트럴 모델을 만들기만 했을 뿐 네. 이 모델에 대한 로컬 파일을 생성하지도 않았고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제 PC에는 아직 이 센트럴 모델에 대한 로컬 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뭐 create new 로컬 파일을 생성해 주면서 파일을 오픈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걸 확인하시고 오픈을 해야지 뭐 그냥 서버의 경로에 가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면 로컬 파일을 연 게 아니라 우리는 센트럴 모델을 직접 연 거라서 다른 사용자와의 작업이 꼬인다던가 작업이 막 꼬인다던가 하는 좀 그런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중앙 모델로 직접 가서 더블 클릭하는 행위예요. 그렇구나. 무조건 중앙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모델은 경로를 찾아가서 Create New Local이라고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하시고 오픈 버튼으로 열어야 돼요. 저는 그냥 그 중앙 파일에 모든 작업자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그렇지는 맞는데 않네요. 저희가 그냥 인터넷 탐색기를 열어서 그 파일을 찾고 더블 클릭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오픈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 오픈 버튼을 누르면 제 PC에 방금 이 센트럴 모델과 동일한 로컬 파일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전 이제 로컬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시면 HPS 실무 콘텐츠.rvt가 아니라 HPS 실무 콘텐츠 언더바 사용자 이름 네. 그리고 .rvt잖아요. 네. 이게 이제 로컬 파일 이름이거든요. 네네. 이 로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 PC에 문서 탭에 가보시면 이렇게 HPS 실무 이렇게 있고 여기에 HPS 실무 콘텐츠 하늘세라라고 로컬 파일을 생성한 건 내 PC의 문서에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컬 파일로 열었고요. 만들어진 센트럴 모델을 그럼 여기서 저희가 웍셋 설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처음에 권한을 다 논 에디터블로 놨잖아요. 네. 그럼 일단 여기 new, delete, renam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new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웍셋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없던 새로운 워크셋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HVAC 실무 컨텐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덕트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 새로 생성한 이 워크셋으로 내 PC의 작업 세트를 변경할래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예를 누르면 기존에 웍셋 1로 되어 있던 작업 세트가 액티브 바뀌었네요. 실무 컨텐츠로 바뀌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뭔가 모델링을 진행한다면 네. 이 모델링되는 객체들은 일단 HVAC 실무 컨텐츠 뭐 그런 요 웍셋에 종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 작업 세트는 지금 현재 제 로컬 파일에만 이 작업 세트가 생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동기화를 해서 네. 동결 해서 이 센트럴 모델에 네. 나라는 사용자가 일단 작업 세트를 만들었어라고 동결 한번 해주어야 하고요. 네.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여야 이 작업 세트에 대해서 권한을 논 에디터블로 바꿀 수 있어요. 새로 만들자마자 동결하지 않는다면 새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타이프라고 한번 만들어 보면 또 금방 만들어졌잖아요. 네. OK를 누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봤을 때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논 에디터블이 안 돼요. 왜냐하면 권한을 놓아야 하는데 중앙 파일은 제가 이 워크셋을 생성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한을 놓았을 때 타인이 이 권한을 받아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모르니까 뭐 그래서 제가 권한을 놓거나 오픈 클로즈는 가능하지만 권한을 놓는 건 반드시 센트럴 동결한 이후에야 놓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동기화를 누르고 권한을 놓으면 당연히 놓아지겠죠. 놔볼게요. 권한을 둘 다 노가 될 거고. 그러네요. 이 상황에 동기화를 누르면 네. 이제 나 권한 놓았다라고 중앙 파일이 알 거예요. 이렇게 놓아진 상황에서야 제가 아닌 다른 팀 구성원이 이 워크셋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요. 에디터블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에디터블로 되어져 있고 yes라고 한다면 다른 사용자는 이 워크셋에 대해서는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개념이고요. 노로에서 동기화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시 얘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워크셋에 대해서 다시 권한이 있어야 돼서 에디터블로 바꿔야지만이 삭제나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yes로 다시 바꿨고요. yes로 되었을 때는 이게 딜리트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놓일 때는 얘네들이 딜리트든 이름 변경이든 권한이 없었거든요. 이름 변경은 이렇게 누르면 이제 뭐 바꿨을 때 이름이 쉽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 딜리트를 눌러도 쉽게 지워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워크셋에 대해서 직접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가 에디터블로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점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아래 오픈 클로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에디터블이랑 논 에디터블은 설명드렸으니 오픈 클로즈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젝트 파일은 빈 파일이라 제가 이제 저희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덕트 모델링 파일을 잠깐 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제가 이번에 저희 HVAC 실무 컨텐츠를 위해서 기존에 좀 되게 오래전이긴 한데 되게 오래전에 모델링을 했던 프로젝트 파일을 갖고 나왔는데요. 다행히 얘는 보안과 관련 없는 프로젝트라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웍셋이 많지 않았는데 되게 많은데요? 네, 좀 보여드릴 게 많아서 웍셋을 조금 많이 늘려놨어요. 보시면 뭐 일단 덕트 파일이라 저희 덕트의 성상별로 좀 이렇게 뭐 EA, OA, RA, SA 구분을 해놨고 또 얘는 특별하게 좀 웍셋을 층별로 만들어 놓아봤어요. 사실 현업에서는 층별로 웍셋을 만들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현장이나 뭐 산업시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주로 이런 성상이나 덕트의 배기 성상이나 그 배기 성상에 대한 부분을 웍셋 명칭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 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페이스 1 공사분, 페이스 2 공사분, 페이스 3 공사분 뭐 이렇게 단계별로 페이스가 지정이 돼요. 범위별로. 그러면 작업 세트를 그 페이지 1 뭐 EA라든지 페이스 2 뭐 EA라든지 이렇게 페이스별로 작업 세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그런 뭐 산업시설에서 쓰는 빔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반 건축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장기적으로 페이스 구분을 하긴 싫어서 이게 한 4개 층 정도
되는 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층별로 웍셋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웍셋을 제가 아까 마지막 현업에서 사용하는 웍셋 네임을 4개 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웍셋 명칭을 직접 4개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웍셋 설정창에서 설명 못 드린 게 오픈과 클로즈인데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는 총 4개의 성상이 있고 EQ 관련된 웍셋이 하나 있는데 웍셋을 여기서 일단 뭐 가장 많은 게 초록색인 SA일 것 같아요. 요걸 한번 클로즈 해볼 거예요. 네. 클로즈 하면 이렇게 많은 객체들 중에 없었네요. 네, 녹색이 지금 SA 라인이거든요. SA 라인들이 이제 이 모델링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웍셋에서 아예 클로즈를 해버리면 네. 저는 일단 현재 보고 있는 3D 뷰가 아니라 이 외에 나머지 평면부나 단면뷰 모든 뷰에서 이 해당하는 지금 방금 SA와 관련된 제가 클로즈한 모든 객체를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건 수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단지 보지 않고 모델링 할 수 있다면 뭐 해당하는 그 웍셋을 SA 라인에서 껐었잖아요. 얘를 선택해놓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3D 간단하게. 왠지 모델링을 해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델링은 되는데 네. 이 경고창이 뜨면서 네. 모델링은 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서 웍셋을 켜보면 방금 그 대충 그려놓은 그 라인 하나가 네.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웍셋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 중에는 네. 이렇게 클로즈되어 있는 웍셋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했는데 왜 내가 모델링한 객체가 보이지 않지? 그러면 왜냐면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객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가시도 설정에서도 네. 카테고리를 끄냐, 뭐 뷰필터에서 꺼놨느냐, 뷰레인지가 안 맞느냐, 뭐 되게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웍셋도 뭐 이렇게 사용을 잘못한다면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러네요. 이런 것들도 네.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처음 접하면서 네.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객체가 뭔가를 보이지 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되게 여러 맞아요. 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 웍셋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오픈과 클로즈는 이렇게 뭐 눈으로 일단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관장한다라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개별 PC에서 저 혼자 이제 보여드리다 보니 에디터블로 했을 때 에디터블이지 않은 사용자가 네. 뭐 모델링을 했을 때 모델링이 되네 안 되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긴 좀 쉽지 않은데 네. 일단 구두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네. 에디터블 환경에서는 잠깐만요. 예를 들어 뭐 EA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에디터블로 만들어 놓았다면 네. 일단 과장님 PC가 과장님이 일단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도 이 웍셋을 사용해서 네. 웍셋을 액티브로 해놓고 모델링은 돼요. 네. 단지 한번 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을 뿐 모델링은 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몇 가지 또 알아야 될 룰이 일단 yes가 아닌 non 에디터블로 놨을 때에는 네. 모든 사용자들이 당연히 에디터블이 있을 때도 다 선택해서 활성화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네네. non 에디터블 때는 당연히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내가 먼저 이 객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네네. 타인은 이 객체에 대해서 다른 팀 구성원은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뿐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둘 다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에디터블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아예 손대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손대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냥 접근해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한번 그날 동기하기 전까지 수정을 했어요. 그럼 타인은 그 객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져요. 뭐 좀 이게 혼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네, 맞아요. 아마 현업에서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 두세 분이 같이 서버에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한번 직접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네. 이해가 빠르게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에디터블과 논 에디터블, 뭐 오픈과 클로즈 그리고
워크셋을 새로 만들거나 지우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웍셋들을 네. 웍셋의 이름 자체를 매개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워크셋을 직접 네. 매개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이 네. 레빗에서는 가장 크게는 일단 뷰필터를 쓸 때, 뷰필터를 설정할 때 네. 웍셋을 직접 가져다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저희 뷰 탭에 가보시면 가시성, 네, 비지빌리티랑 네. 그래픽 설정 창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네. 이 VG를 누르시면 이 창이 열리는데 네. 여러 말티들 중에 필터, 이 뷰 필터 기능들 중에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네네. 근데 여기 워크셋이라는 탭이 하나가 생겼네요. 저는 여태까지는 그쵸. 워크셋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네, 네. 항상 마지막 탭이 필터였는데 맞습니다. 워크셋을 만드니까 이게 생겼네요.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야겠네요. 저도 사실 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인데, 네. VG를 눌렀을 때 이제 네. 필터까지만 있던 부분에 이제 중앙 파일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웍셋이 당연히 생겨요. 여기서는 네. 여기서도 이 현재 이 V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고 있는 창에 가시성 설정 창이잖아요. 네. 여기서 웍셋을 또 비지블로 놓는다거나 하이드, 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웍셋 설정 창에서 오픈 클로즈와 비슷한 설정이긴 하지만 네. 가시성 설정 창에 있는 이 웍셋 창에서의 하이드랑 쇼나 비지블은 이 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네. 현재 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PD나 뭐 이런 네, 다른 뷰로 평면뷰나 가면은 다른 뷰로 가면 다시 다 있는 거죠.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로즈를 해버리면 내가 어떤 뷰를 열든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얘는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웍셋 설정창에서 클로즈랑 오픈은 더 넓은 개념이고, 가시성 설정창에서의 이 웍셋에서 이제 하이드나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건 더 이제 요 열고 있는 뷰에서만 이제 이렇게 액션이 될 수 있는, 동일하게 상황은 동일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는데 이 웍셋 탭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본다면 모델 카테고리나 뭐 이런 다른 탭들과는 다르게 모델 카테고리 탭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나 라인 색상 지정이 되잖아요. 뭐 투명도도 지정이 되고 하프톤 지정되잖아요. 네. 근데 이 웍셋 탭에서 그냥 열고 닫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네. 이 웍셋 베이스로 일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색상 뷰 필터를 잡을 때 필터 항목들을 주로 아마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네. 뭐 성상 유틸리티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값을 입력한 이후에 유틸리티 매개 변수 안에 있는 값에 따라 뷰 필터가 적용되고 안 되고로 많이 쓰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 객체를 모델링한 이후에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뭐 이 특정 매개 변수 안에 이 값을 항상 사용자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그죠? 저도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모델링을 다 해놓고도 또 매개 변수를 입력해 놓아야만이 뷰 필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필터 항목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웍셋을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웍셋 이름 자체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보시면 웍셋의 이름 자체가 어느 정도 형상을 구분한다거나 그 외에 또 다른 구분할 수 있는 특정 정보를 이름으로 정한다면 이 자체가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위에는 EA, OA, RA, SA로 해서 단일 정보만 나오게 해놓은 거고 아래는 단일 정보 플러스 뭐 층 정보를 추가로 넣어봤어요. 네. 웍셋에.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엔 뷰 필터에서 지금 이렇게 SA, RA, OA, EA로도 해놨고 또 층별로도 구분을 해놨잖아요. 네. 잠깐 이걸 제가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이제 에디트를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덕트 EA, OA, RA, SA 같은 경우에는 이 웍셋의 이름에서 contain 조건을 걸었는데 이 EA라고 하는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다 이 뷰 필터에 적용을 받게. 왜냐면 저희의 이름은 EA 언더바 층 정보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contain을 써서 EA와 관련된 모든 성상을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뷰 필터 항목을 만들었고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층 같은 경우에도 1층을 포함하고 있다면 1층에 종속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중 정보를 웍셋 네임으로 선택해 놓고 이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층은 다 열어놓고 성상을 하나만 열었다면 네. 전체 층에 대한 EA 라인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 결론은 집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셀렉트 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네. EA에서도 또 나는 EA와 관련된 지하 2층만 보고 싶어 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 빠르게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골라서 볼 수 있게 조합할 수 있게 뷰피터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네. 아니면 뭐 지하 1층의 모든 성상에 대한 라인들을 다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뷰필터를 만들 때 이제 웍셋의 이름들을 네. 컨테인 조건을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네. 웍셋을 사용하지 않고 필터를 만들 때는 이제 카테고리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같이 이제 모아서 보는 게 좀 약간 네.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편리하네요. 사실 이런 기법은 일반 건축물을 모델링할 때에는 그렇게 뭐 상당히 하이테크한 기술이라든지 디테일한 모델링을 하지 않기도 하고 네. 빠르게 한 번에 모델링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의 구분이 필요 없긴 할 텐데 네. 저희 하이테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BIM을 정말 이제 좀 깊은 수준, 높은 수준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객체들을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열어서 보고 확인하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거나 모델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강구해낸 방법이 저는 이런 식으로 웍셋 이름을 조금 2가지 정도는 포함해서 만들 수 있게 해서 네. 구분 기호를 항상 뭐 언더바나 콤마를 넣어서 이제 구분 기호를 주고 단어를 나열해 놓고 이제 이 자체를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방식들은 나비석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뷰필터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혹시 이게 뭐 이해가 좀 잘 되셨을까요, 과장님? 오, 그럼요. 네. 네. 저희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레빗을 처음 활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이해가 잘 그쵸.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 네네. 컨텐츠는 약간 레빗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더 상위 단계로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들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레빗 그 기초에서 조금 더 활용하는 단계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웍셋을 이제 작업 방식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웍셋 항목을 만들어 놓고 네. 저 같은 경우에 뷰필터를 활용할 수 있게 웍셋 항목들을 정의해 놓았었는데요. 네. 이러한 방식이 동일하게 나비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비석스로 좀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나비석스의 서치셋을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웍셋을 기반으로 서치셋 항목을 만들어 놓고 어피러스 프로파일러와 연계해서 나비석스의 AP의 성상병 색깔을 네. 좀 넣어보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그럼 나비석스로 나비석스 파일을 열어놓고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레빗을 닫고 나비석스 파일을 열었고요. 네. 아까 보시던 HVAC 덕트가 들어가 있는 건축과 뭐 HVAC 덕트 그리고 배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나비석스 파일이에요. 보시면 아까 저희가 레빗에서 보던 모델링과 동일한 모델이고요. 네네. 전기 제어 파일은 없었는데 건축이랑 저희 MEP 쪽 중에 배관 덕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일단 이번 샘플 모델로 활용하게 가져가 왔고요. 네. 보시면 다시 한번 덕트를 열어볼게요. 덕트만 덕트 객체를 하나 클릭해 볼게요. 프로퍼티스 창에 엘리멘트 탭이 있을 텐데요. 이 탭 항목을 보면 웍셋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와 네. 있네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웍셋의 이름도 하나의 이제 변수, 매개 변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아까 저희 레빗에서 봤던 것처럼 네. 이 MEP 객체의 성상별로 색깔을 좀 넣어볼 건데요. 네. 일단 사전에 제가 서치셋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걸 좀 불러오고 네. 어떻게 서치셋을 제가 설정을 해놓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MEP 컬러는 폴더 안에 이렇게 전체 공정에 대해서 MEP 공정에 대해서 네. 성상별로 일단 서치셋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 서치셋 하나만 선택을 해서 파인드 아이템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도 엘리멘트 탭의 웍셋 프로퍼티가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 SA를 포함하는 객체들은 네. 뭐 요 서치셋에서 다 이제 선택을 해줘라고 이제 서치셋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 네.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웍셋을 기반으로 서치셋을 만들어 놓았고
이게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하이테크 현장 같은 경우에는 NWD 파일이나 NWF 파일, NWC 파일, 나비소스 파일들을 매일매일 이제 디벨롭 한단 말이죠.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다 회색조로 있다 보면 시인성이 좋지 않고 어떤 게 어떤 라인인지 또 일일이 찾아가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AP 라인들에 대해서는 청산별로 색깔을 사전에 약속해 놓고 네. 나비석에 매번 색깔이 입힌 NWC 파일이나 NWD 파일이나 NWD 파일을 공유하거든요, 전공정이. 네. 그러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웍셋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비석을 매일 뜨지 않고 매개 변수, 다른 매개 변수, 유틸리티 같은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색상이 입혀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모델링을 하루 종일 해놓고도 모델링 돼 있는 새로운 객체들에게 다 또 정보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웍셋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또 웍셋 기반으로 서치셋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여기 나비석스에 보면 어피어런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객체의 색상을 프로퍼티나 세트 기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전에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옆에 보이시는 이 세트를 기반으로 색깔 지정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세트가 있고 각각 세트별 색깔을 임의로 지정을 한번 해봤어요. 네. HVAC 같은 경우에 성상별로 색깔 구분하고 EQ는 뭐 하늘색, 뭐 소방 관련된 거 다 붉은색이라든지 그 외에 배관 관련된 것도 색깔을 좀 지정을 해 놓았는데 네. 이 상태로 런을 누르면 되게 빠르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외에도 나머지 MEP 공정들도 좀 보여드려 보면 나머지 성상들도 다 웍셋 베이스로 저희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웍셋 기반으로 색깔을 다 입혀놨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 색깔이 들어가도 잘 모르겠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매일매일 이렇게 빔 데이터를 만지고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 들어가 있는 나비스 데이터로 리뷰를 하다 보면 이건 이 라인이구나라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개 변수를 많이 활용한다기보다는 매개 변수 입력하는 항목들은 가장 마지막에 빔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납품하는 시점에 한번 정리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속성 정보를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웍셋을 기반으로 레빗에서도 활용을 하고 나비석스 리빗 파일을 이렇게 색깔을 입힐 때에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웍셋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다양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렇게 웍셋 네임을 매개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레빗 워크셋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정말 잘 쓰는 기능이기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